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양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10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거를 교육하는 것과 미래를 교육하는 것. 한국의 공부는요,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게 외우잖아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심지어는 뭐 마침표도 딱 찍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의 공부 방법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같이 그 정답을 빠르게, 정확하게 딱 집어내는 거. 네. 그런 공부를 우리는 시키고 있죠. 반면에 서양식의 공부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학생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를 하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나의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정답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정답이 있는 교육과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의 차이다. 즉, 정답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잖아요. 정답은. 과거를 공부하는 것과 정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교육이죠. 과거를 교육하느냐, 미래를 교육하느냐. 이 차이가 한국 교육과 서양 교육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빨리 구현하는 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제조 강국, 제조업 국가일 때는 그럴 때는 과거를 공부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옳은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한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설계도를 보고 제조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설계도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지 된다고요. 제조 국가는 이미 이제 중국도 넘어서 뭐 방글라데시, 무슨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가 제조업 국가지. 이제는 우리는 설계도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된다. 과거를 제일 잘 구현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AI잖아요. AI. 컴퓨터의 AI, 인공지능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거를 연산으로 빨리 해가지고 쫙 대답을 해주죠. 쫙 대답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계사도, 세무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이제 할 일이 많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과거를 공부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AI하고 머리싸움을 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과 서양 교육은 첫째 이런 차이가 있다. 제가 10개 가운데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공부는 오로지 공부만. 서양 공부는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일 뿐. 우리 차이가 크죠. 우리나라는 학생은 바야흐로 배울 학, 그리고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이다. 공부만 해라.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가장 잘 구현해낼 줄 아는 사람.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정답이 있는 그 정답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만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의대 가고 뭐 이렇게 요즘 의대를 최고로 치잖아요.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만 해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생각 필요 없지. 정답. 정답은 뭐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무엇. 그 정답만 무조건 외우고 내 생각을 거기다가 개입하면 안 되고 오로지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의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대 가는 애를 우리는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서양에서는요,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학생으로서 그 나이 또래에 해야 되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면 공부 말고 뭐를 하느냐? 이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인턴을 통해서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도 찾아내고, 그죠? 인턴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이런 데 가지고 동물보호 인턴으로 무료로 그래서 자원봉사하면서 나는 이런 데 적성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악기 굉장히 많이 악기 활동하죠. 뭐 1인 1악기 정도가 아니라 뭐 이런 악기도 해보고 저런 악기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악기 수업을 다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서양교육에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뭐예요? 스포츠 활동이죠. 엄청나게 스포츠 활동 많이 하죠. 정말 아이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본격적인 자기의 공부는 대학교 가서 한다. 그렇죠?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그렇게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부분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노는 거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이 교육 자체가, 한국의 교육은 온리 공부. 근데 저는 그 앞에다 뭐 하나 붙이고 싶어요. 수식어를.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 한국은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 공부만, 그런 공부만 한다. 모범생일수록. 그게 이제 한국의 교육인데 반해서 서양 교육은 공부도 하고, 공부도 같은 공부 방식이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공부하는 반면에 서양 교육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게 정답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가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존재이지요. 지휘자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지휘자가 하는 일은 뭐죠? 다양한 악기가 자기의 색깔을 마음대로 뿜어낼 수 있게끔 조종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지휘자잖아요. 학교의 선생님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서양 교육에서는 얘들아 이게 정답이야 외워 받아 적어 이거 안 합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을 뿜뿜뿜 할 수 있게끔 조종해주고 조화롭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지요. 우리나라의 선생님은 아주 전제전능하신 분이죠. 나는 곧 신이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이 곧 정답이다.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서양 교육은, 한국 교육은 말 잘 듣는 학생을 최고로 치죠. 이게 이제 모범생이죠. 말 잘 듣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서양 교육은 라이족을 최고로 칩니다. 네? 라이족이 뭐냐고요? 제가 라이족장인 건 아시죠? 제가 만든 말인데, 앞으로 이 라이족이라는 말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족은 사실 앞에 또자가 들어갑니다. 또라이족. 또라이족에서 최고 등급 족장입니다, 제가.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또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튀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 서양 사회에서는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거를 이렇게 특이한 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니야, 대표적인 아마나 지금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라이족이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대표 일론 머스크 얼마나 라이족이에요. 얼마나 라이족이야. 저보다 훨씬 같은 족장이라도 계급이 다르지 그 사람은. 그죠? 전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아니 옛날부터 에디슨도 그랬고, 에디슨이 왜 잘 아시죠? 일화 달걀을 자기 품에다가 이렇게 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전기도 발명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고로 서양에는 라이족들이 많습니다. 라이족 문화가 있어. 서양 문화에는.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는 뭔가 튀는 짓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난 그 말 진짜 지겨워. 그냥 어렸을 때 집에서도 꼭 뭐 손님 오고 그러면 어이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이고 예뻐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이고 예뻐라. 회사 가면 사장님 말씀 잘 들어라. 시집 가면 어르신 사돈 그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아, 말만 잘 들으래. 강아지하고 뭐가 달라? 우리 강아지한테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 응? 아이고 예쁜 강아지. 시키는 대로 해라. 에이, 그건 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너무나 우리 문화에서 말 잘 들으라는 얘기를 잘해. 예.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을 항상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 없고 그냥 말 잘 들으면 돼.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고 뭔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틀리나요? 예. 한국의 교육은 말 잘 듣는 사람, 과거에 누가 이렇게 정답이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잘 뱉어내는 사람, 그 성적을 잘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양 교육에서는 그런 사람보다 자기 생각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양 교육에서는 최고로 칩니다. 라이족들을 최고로 치죠. 라이족들을 모범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 라이족들이 인류 문명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정답이니까 이걸 따르라 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걸 누가 발명을 하겠습니까? 예. 새로운 것은 과거를 부정할 때, 뭐 부정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뭐가 없을까? 약간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를 엉뚱한 생각을 해낼 때 거기서 발전이 있는 거지, 그냥 거기서 순응하고 시킨 대로 그냥 따라하고 발전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렇게 한국의 교육과 서양의 교육은 차이가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체육 활동이 없는 체육 수업. 그리고 서양은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체육 수업.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훨씬 지금 체육 수업이 학교에서 약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죠? 뭐 달리기 시험 뭐 이런 거, 뭐라 그랬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대학 입시에서 점수가 있었잖아요. 체육이. 근데 지금은 체육은 점수 없잖아요. 그것도 뭐 밖에 미세먼지가 있다 뭐 하다 그래가지고 실내 체육 수업을 많이 하고 별로 안 하잖아 옛날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체구는 이게 키는 좀 크고 이렇게 했는데 체력은 옛날만 못합니다.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운동을 별로 안 해. 운동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체육 과목이 있는데 체육 활동이 별로 없어. 실제로는. 그런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을 보면은요, 정말 운동 많이 합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스포츠 활동, 학교 활동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학생들 보면 쟤는 체육대학을 갈 아이인가 할 정도로 학교 끝나면은요,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 12학년, 11학년 막 이렇게 우리나라 한참 입시 준비하는 고1, 2, 3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 아이들도요, 엄청나게 체육 활동 많이 합니다. 학교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또 잘 갑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야 우리나라처럼 꼭 점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도 했고,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어떤 그 체육활동. 특히 여러 명이 하는 구기 종목에서 뭐 축구 같은 거죠. 예컨대. 그런 데서 캡틴, 뭐 팀의 단장을 했다거나 대장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점수를 후하게 주죠. 그런 것들이 다 대학 입시에, 점수화가 됩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사가 되더라도 너 자신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너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과 또 너가 그런 생각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해왔던 경력, 자원봉사죠. 예컨대
그런 게 있다면은 그래 너가 조금 성적이 부족해도 너는 의사가 되면은 지역사회에 많이 봉사를 할 것 같다. 뭐 그런 식이에요 개념이.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체육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외국에 그 유학을 가게 되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수학 과목이고요. 제일 점수 받기가 어려운 게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체육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구기 종목 못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요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저는 지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인 것 같아. 체력. 안 그렇던가요? 결국은 체력 싸움 아니던가요? 체력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체력 다지기를 학교가 학창 시절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한국 교육과 서양 교육의 또 아주 크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5번째는 리더십과 소통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 교육과 한국 교육은 비대면도 오케이죠. 예, 비대면 공부, 그냥 혼자 하는 공부. 왜냐하면 점수만 따면 되니까. 예, 한국 교육은 이렇게 누구하고 뭐 이렇게 협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대학 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고 그냥 그 정답만 나는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무슨 토론을 해. 정해진 답만 외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국 교육은. 그러니까 정해진 정답을 찾는 거는 굳이 토론도 필요 없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가액 공부만 열심히 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유명한 가액 공부를 요즘은 코로나가 준 선물이기도 하죠. 비대면으로 얼마나 온라인 교육이 잘 돼 있습니까? 온라인 교육할 때 질문도 필요 없어. 왜? 정답은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처럼 한국의 교육은 비대면 공부도 오케이.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 뭐 대화하고 협의하고 다 필요 없다. 왜? 내 생각도 필요 없다. 왜? 정답은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정답만 외우면 되니까. 근데 서양의 공부 방식은 그게 아니죠. 정답이 없다니까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서로 만들어가고 research 다시 이렇게 뭐 자기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정답을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또 정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운동이라든가 리더십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소통하는 교육, 토론하는 교육 굉장히 그리고 팀워크로 공부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3명, 5명의 팀을 이루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줍니다. 팀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원에게 뭐 A면 A, B면 B 동일한 이렇게 그 그룹 학점을 주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룹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팀 플레이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팀원이 모여서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이렇게 역할도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소통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득하는 기술이라든가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학창 시절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것이 대학 가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보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눈도 못 마주쳐. 자기 생각도 얘기도 못 해.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굳이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답만 잘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대화해야 될 필요도 없어. 대학 가는데 대화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약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를 할 줄 몰라.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크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갖고 리더가 되잖아요. 평소에 대화를 못 해봤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싸우자, 이기자 이거밖에 안 돼. 예. 그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정답이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네 생각은 뭐야? 내 생각이 뭐야?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싸워서 이기고 이긴 사람이
winner takes it all. 노래에도 그런 게 있죠. 예. 이긴 사람이 승자 독식주의. 예. 정치도 그렇잖아요. 이긴 사람이 싹 뭐 이런 거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구호가 그거잖아요. 화이팅! 이거잖아. 화이팅! 예. 화이팅이 뭐예요? fight. 파이팅이잖아요. 싸워! 싸워! 싸우자 이기자잖아. 좀 슬퍼.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줄 모르고 오로지 정답이 있는 교육만 해가지고 의대도 가고 의사도 되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한다거나 주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거나 잘 못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못해. 체력도 딸려.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그냥 공부만 할 줄 알아. 공부만. 그 공부도 제가 항상 공부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 자기 생각은 전혀 없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씁쓸해요. 그죠? 사실은 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다 이거죠. 그리고 리더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비대면으로 거의 정답이 정해 있으니까 나 혼자 나 홀로 이렇게 요즘 뭐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고 뭐 그런 애들도 없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혼자 공부하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흔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주변을 배려할 줄을 몰라. 왜? 주변을 배려하고 살아가지고는 그 자리에 못 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이. 아주 초극단적인 경쟁 사회가 되고. 근데 저는요, 이제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배려를 하는 게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못 가진 자를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 자신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직 이해를 못 하셨으면 조금 더 살아보세요. 나는 그걸 확실히 알아.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조금 양보하고 그게 언뜻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 교육은 너무 오로지 공부만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을 배울 기회가 없더라. 반면에 이제 서양 교육은 소통하고 그리고 또 리더십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난 그런 것이 참 좋아 보이더라. 자, 이제 6번째는요. 행복을 계량화 시킨 한국의 교육 그리고 서양의 교육은 각자의 나만의 행복을 설계하는 교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행복도 계량화가 돼 있어요. 상당히 우리 문화에는. 그러니까 뭐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좋고 서울대가 서울화가 돼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강북보다는 강남의 이 아파트보다는 저 아파트, 저층보다는 고층, 몇 평보다는 몇 평. 이게 계량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게 계량화에 따라서 행복도 딱 그 계량만큼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던가요? 그렇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키는 눈에 보이죠. 몸무게도 눈에 보이죠. 돈 가진 것도 눈에 보이죠. 이런 거 다 눈에 보이지. 성적도 눈에 보이지. 행복은 눈에 안 보여. 행복은 계량화되어 있지를 않아. 그건 착각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만큼 갖고 공부 이만큼 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러면 이만큼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고. 전혀 그건 아니에요. 내 진짜
정말 내가 맹세코 나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행복은 절대 계량화된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고요? 행복도 훈련이야, 훈련. 예, 그러니까 나만의 행복을 설계해 가는 거, 나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내 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누가 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하고 그냥 주는 걸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걸 먹었을 때 그게 맛이 똑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그러고 잘나고 싶어 하는 게 메뉴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돈 내는 사람이 메뉴 선택권을 갖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메뉴 선택권 하나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메뉴 선택권이라는 게 뭐예요? 자율성이잖아, 자율성. 다시 얘기해서 행복은 내가 뭔가를 자율적으로 행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but 우리의 교육은 어때요? 우리 교육에서 우리 삶의 자율성을 우리 학교 교육에서 보장해 주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말 잘 들어, 시키는 거나 잘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의 아바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행복 교육이 안 돼 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 행복이 계량화돼 있어. 정말 이거 슬픈 겁니다. 정말 슬픈 거야. 행복은 그렇게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짜장면보다 짬뽕이 맛있다. 그래요? 그건 무슨 법이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라면일지라도. 내 말 틀려요? 맞잖아. 근데 우리는 행복도 계량화를 시켜놨다고요. 큰 불행입니다. 에? 한국은 행복을 계량화시키는 그런 교육. 야, 네 생각 얘기하지 마. 시킨 대로 해.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 네가 살아봤어? 내가 살아봤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돈 있어야지 행복해. 좋은 대학 가야지 행복해. 의사 되면 행복해. 아닐걸?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교육은 그래. 예. 근데 서양 교육은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사실 그게 맞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자존감을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서양 교육 받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그냥 뭔지도 모르게 행복해. 그리고 그냥 자신감이 뿜뿜이야. 서양 교육 받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확실히 그래. 뭐든지 자기가 잘났대. 여러분 좀 혹시 기회 있으면 여러분 저 부모님 입장에서 미국인을 비롯해서 뭐 유럽 사람이든 서양 사람들을 알바생이 됐든 뭐 직원으로 한번 써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 번 있죠. 웃기지도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직원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면접을 하잖아요. 다 잘났대. 별로 경험도 없는데도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는 다 잘할 수 있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잘할 수 있어도 오히려 자기를 낮추죠. 정말 차이가 커요. 서양 사람들은 지멋에 살아.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야? 지멋에 산다니까 그냥. 나는 좋다고 봐. 그런 교육에 차이가 있더라. 7번째. 집단에 튀지 말라고 하는 한국의 교육. 반면에 독립심을 강조하는 서양의 교육. 우리는 주체적을 가지고 너의 독립적으로 너의 생활하고 너의 색깔을 가져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튀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이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경문화권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단체 생활, 집단주의 이런 게 되게 발달이 예전보다는 훨씬 안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권의 문화들은 집단의 생각을 되게 강조를 하지요. 근데 이 서양의 문화는 집단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나만의 독립심, 독립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두고 보면은요,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색깔을 갖다 이렇게 내 색깔을 하면서도 서양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거는 철저하게 못하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전자에서 너는 네 색깔대로 살아라. 독립적으로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교육은 나는 집단 속의 한 사람이죠. 집단 속의 한 사람. 그래서 나는 나를 내세우는 것보다 집단으로 숨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합적으로 이렇게 모이면은 굉장히 힘을 잘 내요. 근데 혼자서는 뭘 잘 못해.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집단화하고 뭔가를 이렇게 단체 활동으로 힘을 내려고 그러고 독립적으로 뭘 잘 못해.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는 그래. 저는 당당하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얘기도 할 줄 알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나는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한국 교육과 서양 교육이 참 많이 다른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덟 번째는 우리는요, 정해진 것을 잘 하라고 가르치죠. 반면에 서양 교육은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튀지 말고 어른 말씀 잘 따르고. 이게 이제 한국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튀는 짓 하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어른 말씀 잘 듣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살아서 답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독창적인 거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뭔가를 다르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내가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열심히 하면 몇 잔 더 팔겠죠. 그래갖고 장사가 잘 되죠. 그럼 옆집에 커피숍 생긴다니까. 그럼 또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커피숍을 차려야 된다니까. 옆집에서 차려도 나를 흉내 못 내는 거. 그런 걸 차려야 된다고요. 직업도 그래야 돼. 직업도. 이 세상에 없는 직업. 나만의 독특함이 있는 직업. 모든 것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색깔, 나만의 삶의 방식.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되어 있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행복도 있고 그래야 사는 것도 좀 쉬워. 그런데 뭔가를 그냥 열심히만 해.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 열심히 하고 그거 외우잖아. 그렇게 살잖아요. 내 생각은 없고 뭐 달리 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달리 선생님 그거 정답 아닌데요. 그러면 빵점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제가 요즘도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제 55세 넘어가면은 은퇴 많이 하잖아요. 조기 은퇴, 명예퇴직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게 뻔해. 뭐 커피숍 차리고 식당 차리고 뭐 무슨 뭐 스크린 골프장 차리고 뭐 하는 게 대부분 뻔하더라고. 대부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래요. 그거 앞에 전제로 깔린 게 다 그거야. 나는 근 30년 동안에 성실하게 지각 한번 안 하고 살았던 직장인이었다. 그래서 대기업에 뭐 이사가 됐고 부장으로 은퇴했다. 퇴직금 3억, 5억 뭐 이렇게 해갖고 성실하게 예금 적금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차렸다? 그 다음 망했다. 열심히 했다. 망했다. 맞잖아요. 맞잖아. 열심히 하고 잘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뭐 스크린 골프장이 잘 돼가지고 잘했대. 그랬더니 옆에 또 생겼대. 스크린 골프장이. 그래서 빌딩 하나에 스크린 골프장이 몇 개씩 생겼대.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이고 창의로운 거를 해야지 된다고요. 반드시. 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응? 정해진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는 나만의 색깔을 항상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서양 교육은 그렇게 합니다. 서양 교육은 남 따라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남 따라하는 거 서양 교육에서는 별로 점수 안 줍니다. 나는 나다. 나만의 색깔, 나만의 독창성 이런 것을 서양 교육은 최고로 치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서양 문화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문화는 농사 문화잖아요. 본래 농경 문화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똑같잖아. 어떤 사람이 나는 아침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따가 낮에 가갖고 내가 논 맬게. 안 되잖아. 논 맬 때는 다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줄 서가지고 이렇게 모 심을 때도 똑같이 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권은요, 튀면은 안 돼. 누군가가 튀면은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 문화는 애시당초에는 이렇게 뿅뿅 이렇게 총 쏴서 잡아먹는, 그러니까 수렵 문화였다가 그게 발전이 되면은 유목 문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 유목 문화에서는요, 총 잘 쏘는 사람은 총만 잘 쏘면 돼. 그 다음에 잡아놓은 고기를 잘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는 요리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총 쏘러 간 사이에 요리사는 그냥 자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각자 주특기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거를 잘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총을 제일 잘 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B가 나타나서 총을 더 잘 쏴. 잘난 척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박수 치죠. 왜? 이 B라는 사람이 총잡이가 되면은 우리는 더 풍요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 문화는 기본적으로 잘난 척하고 자기 주특기를 가지면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점이 있고 주특기가 있어야 돼, 서양 문화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주특기가 있으면 농사 망해. 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튀지 말고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이게 기본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농사꾼이냐고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양식 문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나는 이 세상에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의 발전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제 9번째는요. 자기 주장을 이제 우리는 집단의 의견에 항상 따르라고 교육을 시키고, 서양 문화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라고 가르치죠. 서양 문화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peak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말해라. 이게 뭐냐면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생각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항상 말로 표현을 해라. speak for yourself. 항상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말라고 그러죠. 집단에 그냥 쏘서 튀지 말아라 그러잖아. 집단의 의견에 따르라라고 항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덜 이렇게 남의 말 따르고 어른 시키는 말 따르고 내 주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특이한 병이 하나가 있죠.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고 늘 참고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화병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서양 교육을 받아서 적절할 때 자기 주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막 응집하고 있다가
적절할 때 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잖아요. 질문도 안 하고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아이들은 받아줬고 조용하잖아. 그렇게 질문하고 떠들고 얘기 자기 주장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할지 몰라. 가만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빵 터지잖아.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한국 사람 화나면.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집단의 의견에 따르라고 하는 한국의 교육,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서양의 교육, 이것도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요, 한국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도 부자를 미워해. 부를 터부시해.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 그래, 반면에 이제 서양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 밥값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도 가족 구성원에서 뭐 쓰레기 봉투라도 하나 들 수 있는 그런 그 나이가 되면 네 밥값을 해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쓰레기를 밖에 갖다 놓는 걸 시킨다든지 뭔가 가족 내에서 그 역할 분담을 시킵니다. 즉 밥값을 하라고 가르치죠. 경제적 독립을, 경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교육을 거의 안 시킵니다. 학생 그냥 공부나 해. 그냥 공부나 해. 마치 평생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개념이 없어,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그래. 부모가 다 해줘. 근데 이제 서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정한 중고생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자기가 파타임으로 뭔가를 하잖아. 그런 거 이제 훈련을 하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 가면 대학교 등록금도 상당 부분은 그 대출을 받아서 졸업하고 나서 학자금을 갚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교육과 이 경제 관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 그런 교육을 서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밖에도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10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교육이 다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왜 우리 교육이 다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문명,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서양 문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국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말을 쓰고 김치를 먹고 밥을 먹고, 물론 옛날만큼 쌀밥을 많이 소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한국에 있지만 정치, 교육, 의료, 그다음 주택 거의 대부분 서양 거잖아요. 서양 거. 주식제도, 정치제도 다 서양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서양 세력이다.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화가 점점 되는 것이지 한국이 서양식으로 이렇게 되지 서양이 한국식으로 되기는 쉽지 않다. 일부는 그런 거 있죠. 일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요, 우리 것과 서양 것을 만나서 퓨전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것의 세계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서양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 영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영어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제 어른들은 설령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고의 영역과 사고의 반경과 그리고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 우리가 결국은 보는 것만큼 보는 거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 경험하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 먹어본 사람이
뭐도 먹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의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첫째는 언어 능력이에요. 영어는 이제는 모국어만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대화할 줄 아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득할 줄 아는 능력, 대화할 줄 아는 능력, 협업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거, 협상력, 리더십,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육에서는 그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력.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공부만 하느라 체력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가 사고가 조금 유연해야지 돼요. 사고방식이 조금 유연해야지 돼. 그래야 독립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우러져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보처럼 AI하고 경쟁하는 그런 식의 공부. AI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의 데이터를 연산으로 또르륵 갖고 팍 뱉어내는 게 컴퓨터, 즉 AI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AI하고 지금 머리 싸움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지. 우리가 AI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AI하고 경쟁해서는 안 되지. AI를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I가 못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래지향적인 공부를 해야지 과거지향적인 공부를 해야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목 아파. 미래지향적인 공부는 지금 한국 공부로는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공부는 안 돼.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집단화 교육이고 과거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교육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조금 대한민국에 잘났다고 하는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어디론가 나가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한국을 이끌어 가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의 총수들 보세요. 다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사람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래야만 한국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으니까. 리더가 그런 세계화된 글로벌 인재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 그룹 자체를 세계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호소하는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꼭 아이들을 서양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요. 참 이런 이야기를 공영방송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드니까. 그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애들을 그렇게까지 그렇게 그냥 닭달보다 한국이 요즘 얼마나 좋은데 영어 같은 거는 나중에 뭐 다 번역기가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성식 국제학교 우리 유학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영어 교육 시키려고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 유학 오는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유학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디폴트 값이고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거 외에 이렇게 이제 나가서 직접 그들과 부딪혀서 살아보면은요 많은 게 보이고 깨우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렇게 보내고 나면 와, 내가 몰랐던 신세계가 있구나. 즉 나는 우리 아이가 맨날 내가 챙겨주고 이렇게 애기처럼 보였는데 막상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도요 혼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보면은요 엄청난 저력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아이의 저력을 막아놓은 거죠, 그동안.
네, 진짜 그래요. 네, 우리 아이가 클 수 있는 거를 부모가 방해한 겁니다. 방해한 거야. 확실히 방해한 거야. 네, 그래서 부모들이 깨우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모가 만약에 이제 유학을 경험했다거나 부모가 미리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모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냥 애가 어린애처럼 보이죠. 그리고 불안해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아이들에게도 큰 꿈을 심어주고 아이들도 많이 변화를 시켰지만 못지않게 부모들도 그 사이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국제화가 돼서 이렇게 삶의 영역을 넓혀서 또 뭐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뭐 이민을 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뭐 한국 음식으로도 충분하죠. 그렇지만 뭐 한국 음식도 먹고 뭐 이태리 음식도 먹고 프랑스 요리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일본 음식도 먹고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살면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에? 한국 음식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음식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살면 또 여행도 다양한 나라를 가보면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도 다 정해진 그 직업만 가지고 팍 터지게 경쟁하고 살면 답이 없다고요. 점점 더. 근데 저는 이 나이에도 나는 할 일이 지금도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나는 많아.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개념을 갖고 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일은 나는 안 한다예요. 이 세상에 없는 일을 나는 만들어서 한다. 근데 그게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그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미래에 자기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조금 그렇게 독립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 예. 너무 이렇게 정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꼰대입니다. 꼰대는 뭐가 꼰대냐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꼰대가 아니고 정답이 있어 이렇게 해 나 때는 그랬어 그게 꼰대예요. 예. 정답은 여러 사람이 각각 갖고 있는 게 다 그 사람으로서의 정답입니다. 세상은 다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는 많이 보고 그래야만 그게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각각 다양한 맛을 갖고 있지 꼭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세상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넓은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성시 국제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